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사신경과 체력인데 체력은 길러야 돼. 네. 이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멀리서 슛 했을 때 탁 들어가게 하는 그 감각은 상당 부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유전자가 온 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굳이 공부를 잘할 이유는 없잖아. 굳이 그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더 개발시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네. 자기가 없는 것까지 가지겠다라는 거는 욕심이야, 내가 보기엔. 그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네. 안 크고 운동도 못하고 근데 공부를 잘해. 네. 그 사람이 살게 하는 방식이지. 그러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절세 미녀로 태어날래요. 아, 좋습니다. 차라리 그 세계를 평생에 오를래. 세상을 망하게. 공부는 이미 텄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이야기가 역사책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건 왜곡된 것이긴 하지만. 자, 한번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호태의 그림 읽기. 저는 성예린. 전호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렇죠? 오늘은 또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점점 더워질 거라서. 근데, 하루에 일교차가 10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세요? 10도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는 20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구나. 9도에서 29도. 맞아요. 나올 땐 춥고, 한낮에는 더워서 못 견디고. 새벽 4시에 나오시니까. 아, 네. 저는 춥게 나옵니다. 맞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전호태의 그림 읽기. 오늘은 9회 제8장 생생한 숨소리와 땀방울로 되살아나는 하루. 벽화 속의 일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귀족들이 비교적 여유롭게 일상을 보냈다며 이들의 하루를 책임져야 했던 남녀 시종은 시간을 쪼개가며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온갖 허드렛 일을 감당해야 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왕과 귀족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록과 벽화 고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는 다행히 고구려 고분벽화 때문에 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네. 고구려 벽화 고분 가운데 이제 초기에 357년의 기록이 남아있는 네. 안악사무분이라는 무덤을 보면 무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방과 관이 놓여있던 방과 그 둘레의 회랑과 그리고 이제 좌우에 작은 방들 이런 식으로 막 나눠져 있는데 네. 이런 나눠져 있는 방에 그려져 있는 각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네. 사실은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고구려 귀족의 집 구조가 네. 어땠는가라는 것도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고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거는 길이 10m 정도 되는 기역자로 굽은 네. 회랑인데 이 회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귀족 주인이 주인공이 돼서 네.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벽화에 10m 길이의 벽화에 등장하는 사람만 250명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벽화를 행렬도라는 것을 그릴 때는 네. 이제 행렬의 구성이 전렬, 중렬, 후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보통은 주인공이 타고 간 수레가 그려져 있는 중렬까지만 그려요. 요게 이제 등장인물의 반 정도인데 안악사무분의 주인공은 500명을 거느리고 행렬을 뿌려서 움직였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 사람인데 그로부터 50년 뒤에 이제 408년에 더 극리벽화분이라는 게 그려지는데 거기도 행렬도가 등장해요. 네네. 상당한 규모지만 안악사무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덤 구조도 안악사무분보다 조금 단순해지는데 이 경우에도 앞방과 널이 놓여 있는 뒷방 각 벽에 이 귀족 저택의 구조를 짐작하게 하는 그림들이 상당히 아주 세부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 귀족의 저택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벽화 고분의 그림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려진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연구자들이 한때는 이건 고구려 귀족이 이렇게 화려하게 산 것을 자랑스럽게 그린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근데 사실은 그런 그림들은 두 가지의 의도가 동시에 있어요. 네. 뭐 죽은 사람의 무덤에 옛날을 회고하는 그림만 그려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살아있을 때의 삶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측면은 있지만 네. 사실은 죽은 사람이 죽은 뒤의 삶을 어떻게 누릴까? 그 사람의 이제 소망을 반영해서 그린 그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 귀족의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네. 동시에 고구려 귀족이 꿈꾸던 죽은 뒤의 세계 사후 세계. 에게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런 그림에서 고구려인들의 이 내세의 삶이 네. 어떤 식으로 상상되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현재까지도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네. 즉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나 어떤 제도나 뭐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죽은 뒤에도 똑같이 재현될 수가 있다라고 네. 믿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사후 세계가 현재 네. 세계와 특별히 다르진 않다. 네. 그러나 사후 세계에 내가 오늘날 만일 시장 군수 정도로 살았다면 사후 세계에서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도지사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렬도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 5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존재로 볼 수 있기보다는 그보다는 약간 급이 낮지만 네. 이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정도의 권력을 누리면서 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어떤 그림이고 어떤 의도가 들어갔건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시 357년 네. 혹은 408년 단계의 고구려 귀족의 일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통해서 고구려 귀족의 저택은 네. 기와집이었다 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차할 때는 네. 수백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나갔다. 네. 남자 쪽은 그런 걸 한다. 그럼 여자 쪽은 뭘 하느냐? 치장을 해야지. 귀부인 치장하셔야 되잖아요. 화장도 해야지. 뭐 기타 등등. 네. 귀걸이도 걸고 뭐 네. 팔찌도 옷도 끼고 예쁘게. 이 손가락에 10손가락에 반지도 끼어야 되고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네. 화장품 도구들 다 일습을 챙겨가지고 네. 거울을 탁 비춰주면서 머리부터 다듬고 머리에 이제 비녀니 이런 네, 화려한 맞아요. 장식을 꽂아드리고 그다음에 얼굴에 분도 발라드리고 연지곤지 해드리고 네. 등등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은 어떤 귀걸이를 하실까요? 딱 그럼 그런 거. 이런 거. 그런 이제 이 시녀들도 사실은 굉장히 바쁜 거예요. 네. 그 정도 좋은 걸로. 뭐 귀부인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네. 것들을 쭉 다 하다 보면 사실은 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시종과 평민으로서의 삶이고 네. 다만 그들에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귀족 집안의 시종이다. 네. 그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굶어 죽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평민으로 사는 것보다는 귀족 집의 남녀 시종으로 사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다. 예, 예. 그 시종들, 귀족들 시종이라도 그 귀족이 급에 따라서 그렇죠. 그 그렇죠. 사람들도 급이 이렇게 다 그렇죠. 나뉘었을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 평민으로 사는 것보다 정승집 개가 낫다. 네, 맞아요. 그런 말도 있죠. 맞아. 잔치도 많이 열리고 하니까 네, 거기서 그럼. 뭐 하나라도 더 네. 넣어 먹으려면. 그렇죠. 그건 맞아요. 저는 그래도 다음번에 평민이 아니고 그냥 귀족으로 아, 제일 예. 예쁜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거죠. 나라를 평정을 예, 예.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답변하기보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네, 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네. 이제 그 감독과 촬영 감독과 뭐 기타 스태프들도 한 20명 네. 정도 붙고 있고 카메라도 여러 대가 돌아가고 그 이제 등장한 인물들이 나와요. 주연도 있고 네. 중요한 조연도 있고 그렇죠. 약간 덜 중요한 조연도 있고 이제 문제는 나머지 엑스트라들이죠. 네. 지나가는 사람 1, 2, 3. 예를 들면 전쟁 장면이다. 네. 예, 장군은 돌격하라라고 하면 군대 30명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와 하고 간단 말이에요. 하면서 죽고. 그러면 이제 그 군사들 중에 1, 2, 3, 4, 5, 6
기타가 네.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자신을 무엇에 대입시키냐면 최소한 주인공 네. 아니면 중요한 조연 정도로는 대입을 네. 시키죠. 엑스트라 1, 2, 3, 4, 5로는 안 가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도 결국은 주인공이란 게 귀족이나 왕이니까 네. 사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도 네. 그런 존재로 네. 계속 살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이제 이 고분벽화가 등장하기 이전에 네. 동서의 많은 무덤들을 보면 네. 순장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시종 등등등을 맞아요. 다 이제 무덤에 같이 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잔인. 저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려고. 네. 그래서 500년대에 이제 진흥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한 대가야, 네.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 같은 경우는 큰 왕릉급 무덤 하나에서 37명이 순장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네. 37명. 37명 중에는 역할이 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무사. 이분을 지켜야 네, 되니까. 네. 농사꾼. 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잔일을 돌볼 허드렛 일 일꾼. 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있어요. 아이들도 뭔가 작은 네. 일들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순장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뭐 아시아나 유럽에서 유지가 됐는데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이런 게 빨리 사라졌어요. 네. 빨리 사라지고 신라에서는 지증왕이 순장 금지 이렇게 할 때까지는 유지됐어요. 계속 유지가 되고. 대가야는 멸망할 때까지 네. 순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순장에 대한 태도가 달랐는데 네. 중국의 경우는 상당히 이런 시기부터 예를 들면 춘추 전국 시대부터 서서히 네. 순장이 없어져서 진시황대에 가면 순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져요. 네. 그런데도 또 부활을 해요.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네. 다시 또 순장을 몇 명씩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내세에 가서 귀족으로서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욕구가 강한 경우는 네. 순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고구려 벽화고분처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네. 오로지 그림으로 내세의 삶을 좀 더 향상된 형태로 다시 그려내는 네. 그런 방식은 굉장히 이전의 혹은 주변의 순장하던 사회와 비교해서는 그렇죠. 상당히 깨친 그런 맞아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마리 순장이 굉장히 잔인한. 어떤 면에서는요. 맞아요. 그냥 곱게 죽이진 않았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는 않고 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옛날에 중국에 이제 그 은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네. 은상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있을 때는 강제로 죽인 흔적이 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이 다 됐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이 은나라 다음에 들어선 주나라 때는 국가 시책으로 아예 강제로 죽이는 걸 금지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국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서서히 사라져요. 네.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도 뭐 부여도 순장을 했다 그러고 네. 신라도 했고 가야도 했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발굴을 해보면 죽은 사람들이 강제로 죽임을 당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온몸이 온전해요.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살아서 밥을 굶으면서 고생하느니 죽어서 주인님을 모시면서 이 세상에 살던 때처럼 저 세상에 가서도 굶지 않고 옷도 제대로 입고 네. 그렇게 살고 싶은 의도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제 강제로 죽인 흔적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강제로 죽였고 어떤 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도 죽고 네.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성향과도 뭔가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회에 이제 그치? 일반적인 그쵸? 인식이 작용을 할 수도 그런 있죠. 것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일단은 구체적으로 교수님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딱 하나만 되고 싶다면 뭐가 어떤? 제가 또 호태왕이라는 다른 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왕으로 임금님. 그렇게 낫겠죠. 네, 맞아요. 고민할 건 많겠지만 네, 임금님으로 태어나시고 백성을 잘 돌봐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대신 그리고 왕을 어떻게 해보려는 왕에게 네. 도전하려는 귀족들도 제압을 해야 되니까 원샷 원필로. 딱 봐야죠. 쉬운 건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우리 저희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면 왕으로 태어나시고 저는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 태어나서 좋은 그때 일입니다. 다시 봬요. 네. 네, 그때도 봬요. 자,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전호태의 그림 읽기 오늘은 이제 9회를 촬영을 했는데요.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 전태 교수님께서 조태과는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기 네. 때문에 자, 기억나는 대로 쏘세요. 아, 예. 예. 좋아요? 시작할까요? 좋아요. 예. 좋으면 좋으면 예. 알람?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알람 설정. 네, 맞습니다. 저는 만간부 끝까지 할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